유저가 겪는 문제들을 정리해 볼 거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세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를 검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압축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리드입니다. 대-AI 시대에서 살아남기 그 두 번째 이야기고요. 앞선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5분밖에 안 하거든요. 지난 이야기에서는 대-AI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좋은 관리자 또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좋은 관리자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첫 번째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다들 빨간차 이론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출근길에 빨간차를 몇 대를 봤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뭘로? 하겠지만 누군가가 빨간차를 볼 때마다 100만 원씩을 줄게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몇 대를 봤는지 기억할 거라는 이론입니다. 즉 관심을 갖는 만큼 보이고 또 기억하게 된다는 의미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GPT는 알겠는데 그걸로 뭘 해야 돼? 아직 멀리는 미래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소수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저마다의 사용법을 찾고 또 발전시키고 있죠. 먹거리를 빠르게 찾은 스타트업들은 멋있게 서비스들을 이제 하나 둘씩 오픈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메이크를 통해서 뉴스레터 발행이나 자동화된 컨텐츠 생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자들은 이미 열심히 활용하면서 열심히 코드 만들고 있죠. 비전공자 친구들의 개인 해커 사이드 프로젝트 도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생각보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언젠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꽤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미 맛있는 것들은 초기 유저들이 다 가져갔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관심을 막 미친 듯이 그렇게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선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나왔구나. 이런 기술이 등장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이 세계로 인도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AI에 의존하지 않기입니다. 정확하게는 AI에만 의존하지 않기입니다. 요즘 AI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세와 퍼포먼스를 보다 보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미지에서부터 비디오까지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코드들, 앱들도 순식간에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용하다 보면 저도 진짜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너무 결과물이 좋아서 점점 더 많이 활용하게 돼요. 당연합니다. 왜냐면 내가 할 일이 진짜 빠르게 줄어드는 게 막 보이니까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반대로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물론 못하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시키면 되니까요. 근데 내 전문 분야를 완전히 넘겨주게 되는 순간 나는 결정도 할 수 없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내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이너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너무 좋습니다. 알아서 UI 만들어주고 유저 플로우 만들어주고 너무 좋죠. 프롬프트만 딸깍 마우스만 딸깍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 상태로 6개월만 지나도 저는 더 이상 할 줄 아는 것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AI가 주는 대로만 해왔으니까요. 반면에 AI에게 시키더라도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사람들은 6개월 뒤엔 더 좋은 프롬프트로 더 좋은 작업물들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결정들을 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AI가 발전할수록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AI만 믿고 모든 걸 맡기면 안 돼요. 아이언맨도 자비스가 있지만 결국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했잖아요. AI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좋은 동료이자 도구 그리고 서포터로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들은 부스터를 얻은 것처럼 빠르고 멋있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거 되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진짜 문제를 찾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내가 AI에게 어떤 것을 시킬까와 매핑이 되기도 하고요. 나온 결과물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근거와 매핑이 되기도 하죠. 나온 결과물 중에서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결정해야 되니까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제가 달리기 선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당연히 제 목표는 결승점에 빨리 도착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하체 근육이 좋아지면 더 잘 달릴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력 운동을 합니다. 스쿼트를 증량하면서 100개씩 해요. 근데 막상 경기 때 제 기록은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전 장거리 달리기, 즉 마라톤 선수였거든요. 마라톤 선수였던 저의 문제는 사실 하체 근육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폐활량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히려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훈련이 저에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을 수 있겠죠. 달리기 선수라는 일부의 현상만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결정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달리기에 필수적이었던 하체 근육은 오히려 본질적인 목표인 결승점에 빨리 도달하기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죠. AI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모델과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사용하는 제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으면 좋은 결과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좋은 방향성을 잡고 있다면 내가 달려하는 거리는 점점 더 짧아지겠죠.
앞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떤가요? 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이 모든 능력을 한 번에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죠. 진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개인 앱 또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위에 나온 능력치들을 모두 다 필요로 해요. 유저가 겪는 문제들을 정리해 볼 거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세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를 검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압축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작은 리소스로 효율을 내야 되니까 자동화와 AI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사용자 수, 유저 수가 내 판단으로 변하는 게 바로바로 보이니까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럴 때 집중 타임, 원띵을 쓰면 생산성이 더 좋아지겠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디였습니다.